봅시다. 집합입니다. 자, 집합은 일단은 단어적인 의미가 주는 것 자체도 모인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좀 풍기잖아. 실제로도 모인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써있는 정의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 대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임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재호가 미안한데 좀 문 좀 한 번만 밀어서 닫아줘. 그래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게 운동장에 서 있을 때를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섞여서 이제 막 점심시간이건 저녁시간이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자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1, 2, 3학년이 다 일사분란하게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체육시간에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의 맞는 학생들만 그쪽으로 모이잖아. 왜냐면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아, 이 학년이 가는 거구나 하고 늦게 올수록 좀 좋은 거고. 지금도 선생님들이 모일 때 좀 늦게 오는 게 있나? 있지 않을까? 가끔 보면은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없어? 선생님이 안 와. 그 이상하다 하고서 이제 시끌시끌하면 이제 옆에서 오는데 그날따라 좀 약간 그 데시벨이 좀 시끄러운 데시벨과 좀 약간 조용한 데시벨에 좀 약간 그 경계선에 있어서 옆 선생님도 막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안 와. 그러다가 한 30분이 흘렀어. 근데 단장도 이상하잖아. 그럼 교무실을 갔더니 선생님이 나 수업이야 하면서 늦게 없어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여전히 똑같네. 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어차피. 그래서 그런 형태처럼 이렇게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우리도 또 이게 보면은 학생들 특성상 누가 모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좀 모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이제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1학년 집합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반이 2반이라고 하면은 1학년 2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1학년 2반이 모르는 사람이어도 일단 가기는 갈 거라는 거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기준을 잡아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다면 그 모임 구성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기호로서 알파벳을 사용을 할 건데 대문자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집합을 사용을 할 때는. 근데 읽으면 뭐라고 읽으면 돼? A.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읽을 때 이렇게 읽자는 거야. 집합을 표현할 때는. 집합 A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사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읽을 때 들리는 게 조금 달라질 거야. 알고 듣는 거랑 아닌 거랑 달라서 표현을 달리 해주는 것 뿐이고 또한 얘네들을 이루는 원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려가시면은 밑에 쪽에서 그러면서 이 원소는 결국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집합의 구성원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국은 이 집합 A라고 하는 대상 안에 이 원소라고 하는 A 녀석이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 포함이 된다는 뜻의 표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라는 거. 자, 포함 기호는 이렇게 대소관계처럼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둥그렇게 표현을 할 거고 둥그란 표현에서 이 가운데에다가 선 하나를 그어서 이렇게 약간 E자 모양 형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써져 있는 그대로 갈게요. 3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은 A를 구성할 수 있는 녀석은 1이거나 2거나 3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됐지? 뭐야? 1이나 3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집합 A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고. 됐죠? 반대로 이 같은 경우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선을 그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집합의 표현 방법은 조금 이따가 문제 바로 풀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 이쪽 얘기는 뭐 지금에서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설명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쉬운 단원이거든. 그게 농담 아니라 정말 쉬워. 수학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품으면서 언제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 수학은? 아, 초등학교 빼고. 무조건 초등학교 갈 것 같아서. 초등학교를 빼라고 했으니까 유치원은 가능하다. 근데 유치원 때는 솔직히 수학을 하진 않으니까,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꼽자면은 사실 나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지 않을까 싶거든. 나는 내 개인 취로는. 근데 고등 전과정을 뽑자면 솔직히 수화가 안 뽑힐 이유가 없어. 특히나 중간고사가 좀 그러하거든 사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다루는 단위가 너무 쉬워 솔직히. 그러니까 기본 유형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시고 가볼게요. 1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4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있을까? 1, 2, 3이 있다. 10 이하의 홀수라고 했으니까 1, 3, 5, 7, 9가 있다. 정도 가능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 또한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얘기를 하니까 6의 양의 약수는 1이거나 2거나 3, 6 요 정도가 가능하겠고, 그러면은 포함이 될 때는 포함되는 기호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하자고 했으니까 뭐 요렇게 포함 안 되겠고 여기는 되겠고 뭐 여기 알아서 하시고.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진도를 좀 녹여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집합의 제일 기본적인 요소들에서 너무 쉬운 얘기였고, 그냥 이거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알아서 취득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하지만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바로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그리고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야. 무엇을? 원소를 뭐해? 나열한대. 근데 여기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호로 쓰일 법한 뻔직한 게 뭐라고 해야 돼? 쓰일 듯한 것이 바로 중괄호거든. 니네 알고 있니? 가로가 아니라 괄호라는 거? 헷갈리다, 이거 헷갈리다는 거 아니야? 이거 몰랐어? 포도의 포자가 한자라는 거 알고 있니? 진짜 몰랐어? 알았어? 좀 이거 어렵지 않아? 헷갈리다 많이 틀리더라고. 자, 아무튼 중괄호 상태가 중요한데, 중괄호는 편한 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나도 솔직히 잘 쓰는 건 아니라서. 여학생들은 되게 예쁘게들 잘 쓰잖아 솔직히. 우리 개판이잖아 솔직히. 여기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 근데 깔끔하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중괄호가 상당히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갈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사용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구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괄호야. 이게 좀 이따가 좀 중요하게 여겨질 거거든. 그래서 중괄호 상태가 좀 중요하니까. 잘 그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표현할 거는 원소에 대한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1, 2, 3, 4, 5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집합을 지금부터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집합 A가 이렇게 생겼대. 어떻게? 집합이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하자고. 이게 집합 영역에 대한, 일단은 아무튼 뭐 저기 영역이라고. 됐죠? 그 상태에서 원소를 나열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쪽에다가 원소를 나열을 해주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됐지? 그 문제는 두 번째부터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여전히. 조건 제시법이에요. 무엇을? 조건을 뭐냐? 제시해. 됐죠? 자, 조건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거에만 집중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초반에 이미 문제에서 필요한 과정들은 다 나와. 가볼게. 조건 제시법입니다. A는 중괄호 쓰고 뭐를 한 거야? 일단 집합의 영역을 확보를 했죠. 그럼 이 안에서 뭐를 표현을 하겠어? 당연히 원소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소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여기다가 X를 써주는 거야. 이때 이 짝대기 형태를 우리는 바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을 일은 거의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집합 A의 원소가 뭐야? X야. 절대 뒤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X라는 대답 하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정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난이도가 높아져도 이 틀은 절대 안 변해. 생략될 수는 있지만 이 틀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집합 A는 X라고. 그럼 이제 쓰는 거야. 어차피 1, 2, 3, 4, 5만 표현을 하면 되니까 이제 써. X 이제 설명을 해. X는 뭐다? 아, 그걸 쓰면 이걸 쓰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근데 맞아. X는 1, 2, 3, 4, 5다. 아, 약간 좀 좋은 기계로 약간 옛날 게임 돌리는 느낌? 근데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게 가능하겠지.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 정도의 느낌? 그지? 가장 심플하겠고. 아니면은 뭐 오버한다고 하면은 X는 6 미만의 자연수. 가능하겠고. 아니면 또 X가 0.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한 뭐 자연수 뭐든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딴 게 아니야. 이거는 니네가 알아서 잘해. 이거는 어차피 물어보지도 않아. 이거 왜 물어봐. 근데 여기에서 X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만. 됐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에요. 제일 쉽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원소를 대놓고 보여주는 형태와 어떻게 좀 감춰서 좀 더 해석을 해야 되는 형태, 당연히 니네가 시험 문제 내면은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엿먹으라고. 그치? 무조건 조금이라도 꼴 거 아니야. 여러분이 받아보는 문제도 실제로 그러해요. 원소나열법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 실제로도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고. 일단 첫 번째 기억부터 가지고 가볼게요. 기억에서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주면은 1, 2, 3, 6, 9 맞니? 18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디귿 가볼게요. 10보다 큰 홀수니까 11, 14, 15 너무 많네. 땡땡땡 쓰도록 할게. 미음 볼게요.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2분의 3, 2분의 4, 2분의 얘는 안 되는데 3분의 4, 뭐 4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수없이 많은 친구가 될 것이고. 거꾸로 갈게요. 비읍입니다. 자, 비읍은 좀 설명 들어갈게. 비읍은 원소가 일단 뭐래? 야, 그러니까 X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이 중요해.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전혀 느껴지지 않는 허들의 느낌이 나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X로 하는 걸 니네가 못 읽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X로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근데 그때도 X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뒷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할게. 처음 하는 것처럼. 이 원소가 뭐라고? X라고. 근데 X가 뭐래? 3K래. 근데 K가 뭐래? 1이거나 2거나 3이래. 그럼 다시 들어와. 그럼 K가 1이면 X가 뭐예요? 3. 2면 그럼 그 다음 9가 된다고. 그러니까 비읍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3과 6과 9라는 얘기를 한다고. 됐죠? 자, 짝수인 소수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2밖에 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고, 니은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2가 0이라고 했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은 뭐가 있을까? 꿀마 루트 2i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주어진 문제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낚시질을 하는 경우의 케이스는 분명히 있거든. 저기 뒤에 실수가 없으면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중괄호로 써. 근데 없겠지. 됐죠? 없으니까 안 쓴 것 뿐인 거고.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문제로 보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과 공집합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한집합은 누가 봐도 기억 유한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 쪄서 막 그렇진 않잖아, 솔직히. 자, 그럼 자, 얘는 무한집합인 것 같죠? 네. 왜? 끝이 없으니까 얘 무한집합. 얘도 끝이 없으니까 무한집합. 여기도 유한집합. 여기도 유한집합. 여기도 유한집합. 근데 여기는 존재하지 않았거든? 그럼 얘는? 안 나갔는데 괜찮은겨? 자, 아무튼 공집합이 맞기는 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들어갈게요. 공집합입니다.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자가 빌공자거든.
보시고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 자, 그 비어있다는 뜻이야. 비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공집합 형태인데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동그라미하고 땡 쳐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이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이거. 어이씨 어제 잘 그렸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공집합인데 중요한 건 뭐야? 안에 원소의 개수가 없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이 섞어볼게. 니은의 집합 형태는 중괄호는 있어야 돼. 왜냐면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은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원소가 없는 것 뿐이야.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대로 놓으면 돼. 이대로. 솔직히 좀 참기 힘들지. 뭔가 그냥 얘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정의를 해볼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집합은 이제까지 배웠던 여러분들의 수학과는 전혀 달라. 왜냐면 여러분들의 수학은 이제까지 항상 실수 체계를 기반으로 둬서 문제를 풀었거든. 1, 2, 3이라고 하는. 근데 얘네들은 개념이야. 좀 공간의 형태가 좀 다르거든. 좀 다르게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표기도 가능합니다.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다룰게.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설명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바로 지금 가볼게요. 유한집합의 정의는 셀 수 있는 집합이야. 원소의 개수를. 또한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원소의 개수를. 그러면 얘네들은 다 해결됐는데 공집합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얘는 그럼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셀 수 있으면서도 없는 거야? 그 약간 슈레딩거의 막 그런 느낌으로? 오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끊을 거 아니야. 무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셀 수 없다고 판단을 하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 셀 수 없다는 뜻은, 왜냐면은 여기서 낚시가 한 번이 나와. 셀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면 돼. 근데 여기는 끝이 없잖아. 하지만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셌잖아.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이 되는 녀석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과 비과 아닌데 또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이 가능하다는 거. 공집합은 니은만 가능하지만. 이제 문제로 나갈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집합인 걸 고르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은 그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분명한 대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분명한 대상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불편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유명한 골프 선수 모임 하고 있는데 걔 별로 안 유명한데 걔 월클 아닌데?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주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자고. 원래 제일 편한 방법이 형용사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는 거. 맛있는 과일도 마찬가지고 또 불편충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더 맛있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 둘이 안 먹어봤니? 네, 먹어봤어요. 아 진짜? 휘발유만 들어. 근데 그게 과일이라 왕이라 먹는 사람은 또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약간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는 딸기가 진짜 좀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 그러니까 과일들 중에는. 왜냐면은 씨도 없지. 씨 있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그 씨가 아니잖아. 저 불편. 예, 그런 것도 없기도 하고, 뭔가 음료로 먹기에도 되게 좋고 냉동도 되게 좋고. 내가 과일 잘 안 먹는데 우리 딸들 진짜 완전 딸기 귀신이거든. 진짜 막 있으면은, 특히 막 그런 막 블루베리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생각하면 다 잘 먹는구나. 아무튼 그런 상태고, 0에 가까운 수는 될 것 같긴 하지만 0.1, 0.01 이런 식으로 점점 다가가도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상식 퀴즈를 가보도록 합시다. 광역시 불러요. 대전 광역시. 또 인천. 인천 안 나오고 있는데. 대구.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제주 광역시. 제주 특별자치도. 이게 난 너무 웃기더라. 그게 제주도가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그 도자에 도자도 쓰는 거 알아?
그러니까 선도자의 도자도 쓰지만 난 그 도자는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 그 영역을 구분을 짓잖아. 그런 상태라는 거지. 소리였습니다. 오케이. 네, 2번입니다. 여기는 좀 간결해서 가볍게 넘어갔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제 일단은 바꿔주는 형태를 보면은 원소날법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원소날법으로 바꿔주자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도 A 표시하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썼으면 좋겠어. 어려워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니까 앞에서 해야 되는 기본 작업은 X바 먼저 써주시고 X에 대해서 설명 뭐 해주면 돼요? X는 3, 6, 9, 12, 99까지 100 이하의 3의 배수. 이게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자, B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B는 1, 2, 4, 5, 10, 20이니까 X 짝대기 쓰고서 X는 20의 약수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정도 가능하겠고 3번이나 4번은 직접적으로 쓰는 C는 가자. 이거는 또 이거는 못할까봐. 12하의 소수 몇부터? 2, 3, 5, 7이라는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짝수는 여기서 다뤄주는 형태입니다. 4번 넘어갈게요. 자, 진도 절대 안 어렵습니다. 자, 다시 갈게. 자, 맨 위부터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뱉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 근데 읽을 줄 알아야 들을 거 아니야, 결국은. 자, 집합 A는 원소가 1, 3, 5인 집합이고 옆에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원소인 집합 B가 있어요. 또한 1번 집합 C의 원소가 뭐래? 그래, A 플러스 B래. 근데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뒤에 이 A가 뭐래? A의 자, 그때 여기서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다시 오버랩이 돼. 쓸게요. 이거는 집합 A의 원소라. A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라는 거고 집합 A가 여기 있으니까 그 원소가 1, 3, 5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이런 게 막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면은 진짜 편해져.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B는 뭐예요? 집합 B의 원소래. 이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더해달라고. 그럼 C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0. 또 3. 또 근데 나는 이제 기왕이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한 0보다 더 작은 값이 가능할까? 안 되지 않아? 그럼 그 다음 값은 뭐가 가능해? 1 가능하죠. 또 2 오케이. 또 3 되잖아. 그치? 계속 이렇게 해봐. 물론 이제 얘랑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숫자 하나 빼고 그대로 더하는 기준이니까 4랑 5랑 6까지 정리가 되겠죠. 6을 원한다. 자, D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게요. 자, 집합 D는 어떻게 생겼어? 아이고, 이게 필요했어. 집합 D의 원소는 A, B라고 할 수 있겠고 둘을 곱해달라고. 바로 갈게요. 제일 작은 수부터 만들어내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그리고 3, 그리고 5까지 정도 정리가 되겠죠. 자, 이때 괜찮아, 아직. 자, 요거는 필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NA입니다. 바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거든. 그럼 만약에 A가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NA는 뭘까?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야? 3개가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집합 B의 형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0개가 됩니다. 원소가 없잖아. 됐죠? 그러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개예요. 왜냐면은 뭘 속이려고 하는지는 보이지, 낚시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이야. 우리가 원래 사용했던 개념에서는 실수체계였고, 실수체계에서의 0은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좀 약간 인지가 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좀 달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실수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메인은 아니고, 그럼 이때 가볼게. 우리 아까 배웠던 뭐가 있어, 얘? 공집합이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공집합을 이렇게 썼어. 아이씨,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몇 개가 원소의 개수가? 0개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럼 집합 2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여기서의 원소의 개수는 1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부가 될 거거든. 결국은 이제 문제 진도를 나가면서. 자, 약간의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당근 보면은 2022년도 마지막에 뭐 올라오는지 알지? 밈으로. 요즘 진짜 매해 올라오는 것 같아. 2022년 공기팝니다 오는 거 알아? 공기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2022 써놓고 방금 묶었는지도 몰라. 그치? 하지만 그걸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치? 자기 이제 뭐, 난 인스타용 아닐까? 나 이거 올렸다 이런 느낌? 근데 우리가 이런 비닐 봉다리 같은 느낌으로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을 일단은 좀 확립시켜놓고 얘기를 할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 공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왜냐면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게. 결국은 공집합이 여기에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들은 주머니 봉투 하나가 가방에서 나온다고. 근데 우리 기분에 따라 2021년도 공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시간 차이로 좀 몇 개를 더 챙겨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빈 봉투가 나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조금 이따가 정리하면서 이 다음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할게, 일단.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중괄호 자체가 집합에 대한 영역 표시인 거고, 그 안에 있는 건 무조건 하나의 원소라는 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됐죠? 그 상태로 일단 바로 가볼게. 갈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개. 0 하나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 녀석은 1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이 녀석의 집합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여기도 1개. 얘 몇 개? 얘도 1개. 둘이 더해주면 그래서 2개. 다시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3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허수가 들어가야 하므로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맞다고 할 수 있겠고, 16의 양의 합수는 1, 2, 4, 8, 16이고 8은 1, 3, 9, 27, 81이어서 개수가 같아집니다. 체크는 따로 안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조금만 쉬었다. 텀블러 좀 그만 먹고 싶다. 내가 얘기했나? 그 스타벅스 본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 미국에 있겠지. 미국이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인생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냐면 시애틀에 있거든. 나는 근데 스타벅스 그게 마케팅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점마다 그게 있어. 그 나오는 그 유니크한 텀블러가 있어. 그것도 막 시즌 되면 또 교체하고 하지만,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이제 하와이 텀블러고, 하와이에서만 파는 거야. 하와이 가보긴 가봤네. 가보긴 했지만 거기서 산 것도 아니지만 중고 당근. 시애틀을 가본 적이 없는데 시애틀에서 파는 텀블러가 3개야. 다 달라. 그 선물을 3번 받은 거야.
친구가 갔다 오냐 시애틀 갔다 오고 쥐고 사오지 왜 내고 근데 나는 굳이 거기 기념하고 싶지 않거든. 그 내가 제일 극혐하는 선물이 그 갔다 온 지역의 마그네틱 그거를 냉장고에 내가 왜 붙이냐고. 내가 갔다 온 게 아닌데 좀 희한해. 그 선물 받으면 좀 묘해. 볼게요. 자, 아까 이전에서 이제 가져갔어야 되는 개념은 집합 A를 표시할 때 일단 중괄호를 표시한다는 개념과 여기에 원소를 쓸 거고 원소가 없을 때는 공집합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또 얘기는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원소 하나로 취급을 하자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확보한 녀석이 하나가 있다고. 그 아까 얘기했던 2022 공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자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집합 얘기로 갑시다.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 수학에서는 정말 특수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은 수학은 정의가 있어. 정의가. 유리수의 정의는 A분의 B꼴에서 A, B를 모두 다 정수.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의 형태를 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 허수의 정의, 실수의 정의, 수식수에서 표시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있는데 이 부분집합은 진짜 거의 유일무이하게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렇다고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개념적으로밖에 접근을 안 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해서 어떤 A의 원소를 B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보이죠?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뭘까 현재? 1, 2, 3이야. 됐죠?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뭘까? 1, 2야. 이런 형태일 때 우리는 집합 A와 B를 서로 포함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의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원소의 표현 방법의 이 상태에서 이빨만 없어진 상태라는 거. 집합끼리는 이런 표현을 해줘요. 근데 자 이제 가볼게. 이런 식으로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되면 그때 집합 B를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정의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야. 얘를 토대로 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어야지만 이렇게 부른다고. 좀 그냥 말이 아다보고 어다른 거긴 한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지면은 이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동작이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그때 두 가지가 일단 자리 잡아집니다. 첫 번째, 모든 집합은 항상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원칙. 절대 안 변해요. 두 번째,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포함이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원칙. 이렇게까지. 일단 이렇게 가지고 가보자고. 여기서 2번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제는 조금 1번까지 같이 가져갔는데 2번만 갑시다. 여기는 자 여기 두 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지금 원소가 A, B인 집합이 있어요. 이때 여기 안에만 포함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구해볼게. 그럼 첫 번째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중괄호를 쓰고 이렇게 A와 B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도 가능. 그리고 이렇게 얘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렇게도 포함이 된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 얘는 A, B에 포함이 되는 거고 A, B를 원소로 갖는 녀석에 그리고 얘도 포함이 되고 얘도 그리고 얘도 되니까 이렇게 가능하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조금 템포를 올려볼게. 다시 한번. 이번엔 집합 원소가 0, 1, 2인 녀석의 부분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연결지어지는 그 길목에 한번 서볼게. 결국은 집합문제 파트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 근데 실제로 이 기술이 쓰이면은 절대 안 돼. 결국은 다른 기술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모든 문제, 요번 숙제에서도 맨 마지막 문제가 될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한번 확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자 가볼게.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원소의 개수별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 0개인 경우를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 공집합이 나와. 됐죠? 자,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녀석이에요. 그럼 원소 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0 또 1 또 2. 다음 두 개인 거는 중괄호 생략 안 하겠냐? 0, 1 또 0, 2 또 1, 2. 두 개인 거 끝났어요. 세 개인 거 0, 1, 2. 요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 됐죠? 요것만 풀고 바로 진입할게요. 나머지 문제는 틀려서 잘 푸시고. 자, 일단 넘어왔습니다. 자, 가볼게요. 한 번 더 쓸게, 나는. 집합 A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뭔가 생각해도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단순한 사람이 차라리 편하거든? 원소의 개수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몇 개? 4개. 첫 번째 원소 뭐 있어? 공집합 또? 0 또? 또? 그래, 그 뭐라 하지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 뭐라 하지인데 아까 나왔던 표현이야. 바로 뭐야? 원소가 1, 2인 집합이야, 결국은. 그치? 그치? 우리가 또 그렇잖아, 이게 사람이 좀 달라 보여. 그러니까 뭐 직업적인 비하의 의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막 예를 들어 뭐 북한이 아니라 뭐 중국에 있던 조선족인데 돈을 벌러 여기까지 넘어왔어. 근데 이제 미입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저기 막 그러다가 이제 공사장 이런 데서 이제 일당을 받는 그런 일이 딱 들어갔어. 근데 이제 가가지고 거기 아저씨들이 뭔가 이제 막 정중하게 뭐 데이비드 씨 뭐 이렇게 불러주진 않을 거 아니야. 에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 이름이 없잖아. 칭하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좀 그래도 학식이 좀 박학한 좀 뭐 박사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뭐 서로 약간 박사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너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 결국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칭하는 말이 진짜 중요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뭔지 모르고 하면 진짜 어이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는 게 맨날 그런 거야. 저거 그거 이거밖에 못하잖아, 보면은. 근데 이 표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집합 표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원소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제일 그지 같은 게 이건 거야. 자, 읽어봐. 뭔데 이거? 0.3. 이거 2학년 1학기 순환소수 뭐라고 읽을 거야? 그거라고 하면 안 되지. 대충 사네 아까부터. 보통 뭐라고 읽어 이거 할 때 0.3 땡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얼마나 얼마나 정중한 표현이 있는데 순환마디가 3인 순환소수 0.3. 처음 듣지? 자, 아무튼 그래서 잘 대답해줬어요.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야. 콤마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원소인 거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가봅시다. 1번.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도 원소일 때는 포함기호를 이런 식으로 이 모양으로 써줬었지만 집합끼리의 표현 방법은 이걸 쓰지 않기로 했어. 근데 분명히 0은 하나의 원소야. 그 녀석을 집합 표시를 해서 집합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2기호가 아닌 2기호가 써야 되겠죠. 당연히.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녀석들은 하나하나 2기호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하나가 있는데 집합 표시를 했네? 그럼 2기호로 가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1, 1에 자 여기까지는 좋아.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왔어. 근데 지금 얘가 나한테 낚시질을 하려고 하는 형태가 나 집합기호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 라고 하는 형태지만 나 자체가 이미 원소였으니까 얘는 얘가 쓰여야 하겠지. 됐죠? 3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찢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묶어놓은 묶음을 굳이 풀 이유는 없을 것이고 네 번째 형태로 갔더니 원소가 정확하게 표기되고 있으니까 4번은 맞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5번은 여기 있으니까 요건 충분히 됐죠? 자, 그래서 추가를 할게요. 6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럼 6번은 맞을까?
6번은 맞을까? 어때? 아니요. 왜? 최원소니까. 근데 아까 했던 기본 정의가 하나 있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맞습니다, 얘는. 잘 대답했어. 근데 이게 낚시질하는 요소 중에 하나야. 그럼 얘는 맞을까? 아니요. 여기 있잖아, 씨,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인데 얘는 얘가 아닌 거야.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가져가서 포장했는데 포장 이쁘게 해놨는데 왜?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됐죠? 기억하셨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낚시하기 딱 좋다니까. 그러네. 그지? 잘 낚이고 있고요. 자, 이 두 녀석은 사실 어려워서 문제를 허덕이지는 않거든.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건드릴 요소들은 없고, 일단은 집합 A의 원소들이 모두 다 집합 B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맞춰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A가 6이어야 되고, 얘가 2가 되려면 A가 10이어야 되는데, 이제 논에서 정리를 하는 문제라고. 요거는 내가 안 건드려도 되고, 1번의 정답은 A가 6입니다. 그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은 A 값이 3인데 요것도 둘이 같으니까 모든 원소가 같다는 걸로 비교하시면 되고, 요거는 따로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 막판에 부분집합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딱 두 가지로 갈려버려. 근데 이 두 개가 결국은 따로 움직이다가 취합돼야지 고난이도 문제까지가, 킬러까지가 정리가 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가볼게. 설명을 해볼게. 아까 부분집합 A, B, C가 어떻게 있다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별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상당히 쉽거든, 과정이. 근데 이걸 안 해. 귀찮거든. 진짜로. 딱 귀찮거든. 그 이유 하나야.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지금 방금 보여줄 부분집합의 개수거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로 표현을 해요. 2의 n제곱계로 표현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문제가 풀려. 근데 이 방법으로는 시간은 오래 안 걸리는데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취합이 돼야 돼. 좀 그 상태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걸 취합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어떤 누군가는 끝까지 이걸로만 정리를 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솔직히 생각해봐. 학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5분이 넘게 문제를 풀고 있어. 예를 들어 6분, 7분이 넘어가. 근데 2분 더 하면 풀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겠어? 보통 그 정도까지 시간 쓰기도 힘들고, 사실. 보통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이해는 하되 이 방법으로 설명은 쌤은 항상 다시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줘야 돼.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요 두 가지의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자, 부분집합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 문제가 1, 2, 3, 4, 6, 12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래.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세면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6개인 거까지. 좀 오래 걸려. 64개거든, 정리를 해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쉬운 걸 가지고 올게요. 요 4개짜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3개만 할게. 3개만 할게. 그럼 뭐가 있어? 공집합 1, 2, 3 하나짜리 1, 2, 1, 3, 1, 2, 3 2개짜리, 3개짜리 1, 2, 3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인 경우의 수 파트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전구가 빨간 전구, 뭐 1번 전구, 2번 전구, 3번 전구가 있어. 이렇게 전구들이 있을 때 이 전구를 가지고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 그래, 8가지야. 자, 얘를 어떻게 하는 방법? 켜거나 끄거나. 얘는 2가지, 얘도 2가지. 연속적이니까 곱해서 8가지가 나왔던 그 개념이 있잖아. 그 똑같은 거야.
1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총 8가지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나온다. 자, 근데 설명은 했어. 일단 나도 이제 해줘야 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한 거야.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일단 설명이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이걸 생각해서 하지도 않아. 바로 갑시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다고. 근데 내가 이제 학원 생활을 할 때도 이미 배우고 있는 애들 중에 중학교 때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 녀석들 중에 중학교 1학년, 그때 당시에 1학년이었는데 도저히 뭘 해도 계속 반복해가 안 돼. 그래서 아예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문답을 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 물어보면 자기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2의 n제곱개요.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럼 n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약간 연극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n은 원소의 개수요. 실제 우리도 똑같아.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 방금 얘기했던 그 이유를 통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을 이용을 하면 되고 n이 원소의 개수니까 2의 6제곱개. 계산하면 몇 개? 64개. 인간적으로 2의 5제곱 몇이야? 32. 2의 10제곱 몇이야? 1024. 뭐요? 중요해. 왜? 내 생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됐죠? 아 근데 진짜 중요해. 좀 외워 좀 제발. 옛날에 준여에서 내가 하도 이 지랄을 하니까 1024를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이제 나름 시험에 나왔는데 답 하나가 1024인 거야. 근데 땡기잖아. 그지? 그래서 찍었어. 근데 맞아가지고 그랬다고. 자 할게요. 자 다시 보면은 이번에는 진부분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진부분집합은 아까 좀 약간 의미가 좀 웃겼던 얘기에서 시작을 할게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는 항상 어떤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포함된다는 느낌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진부분집합이란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였다는 얘기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63개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여기도 이제 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다시 한번 1과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럼 빼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4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세우자. 그럼 몇이야? 2의 4제곱개다. 그래서 16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4번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얘기가 재밌어져요. 이번에는 2, 4, 6, 1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근데 우리가 맨날 문제 푸는 것처럼 잘못 본 거야. 잘못 봤다고 하면 대충 본 거지. 2, 4, 6, 11을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포함을 안 한다고 본 거야. 본인이 문제를. 그러면은 1, 3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포함을 안 하니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2의 제곱개가 나와서 4개가 나왔을 거야. 그치? 뭐야? 4개가. 공집합, 그리고 1, 그리고 3인 거, 그리고 1, 3이고 이렇게 4개가 나왔을 거야. 그리고 나서 자세히 봤더니 이거 포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쨌건 간에 2랑 4랑 6이랑 12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얘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얘가 된다고. 2, 4, 6, 12. 두 번째는 1을 포함한 얘가 되고 세 번째는 얘가 되고 네 번째는 얘가 된다고. 결국은 갖지 않는다고 하건 갖는다고 하건 간에 어차피 개수를 세는 건 동일하다고. 근데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진짜. 해보면서 얘가 왜 되는지를 좀 적용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시 여기 정리해볼게. 2의 6제곱개에서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해서 빼서 2의 4제곱개였는데 마찬가지 2의 6제곱개에서 얘를 포함을 해도 똑같이 빼줘서 2의 제곱 4개였다는 거 까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1은 반드시 원소로 같고 4와 8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그럼 같건 같지 않건 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5개일 때 1은 같고 4, 8은 같지 않는데 어차피 3개 다 빼자. 그래서 2의 제곱계 4개가 발생을 한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 됐죠? 일단 2번도 정석적으로 풀게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적어도 한 개의 사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는 반대 상황을 문제에서 풀어주도록 합시다. 결국은 적어도 한 개의 사의 배수를 갖는다는 것은 사의 배수가 하나거나 두 개거나 세 개를 모두 다 갖는 형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얘네들을 모두 다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도록 하자. 그럼 해보면 32-4가 돼서 28이 나오거든. 정답은 이래 일단. 자, 근데 이거는 뭐 익혀야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근데 이제 나는 한 가지를 또 던져주고 싶은 거야, 사실. 아까 얘기했던 요 개념을 접근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걸리적거리는 게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이 부분집합 파트야. 이 부분집합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냥 다 세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다 세기는 귀찮아. 근데 다 세지 않고는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생각을 해봐. 아이디어가 지금 내 눈앞에 없어.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다 세야지. 그게 첫 번째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맨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어냈을 때도 부분집합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럼 일단 펼쳐놓고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독해를 다시 들어가자는 얘기야. 실제로 이 문제도 봐봐. 적어도 한 개의 사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잖아. 32개라서 좀 많긴 해서 최대한 빨리 써볼게. 그럼 일단은 1, 2, 4, 8, 16을 원소로 갖는,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공집합 중괄호 안 쓸게. 하나짜리 1, 2, 4, 8, 16, 1, 2, 1, 4, 1, 8, 1, 16, 2, 4, 2, 8, 2, 16, 4, 8, 4, 16, 8, 16 됐죠? 3개짜리 1, 2, 4, 1, 2, 8, 1, 2, 16 몇 개 더 세야 되겠지? 1, 4, 8, 1, 4, 16, 1, 8, 16 그럼 1 끝났거든. 2, 4, 8, 2, 4, 16, 2, 8, 16 그리고 4, 8, 16 아, 왜 들센 거 맞지? 자, 일단 할게. 그럼 1, 2, 4, 8, 1, 2, 4, 16, 1, 2, 8, 16, 1, 8, 4, 16, 2, 4, 8, 16 마지막 1, 2, 4, 8, 16 못 셌어도 그냥 넘어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됐죠? 32개 나왔지? 이해 오제 볼게. 한 번에 성공하면. 근데 물론 오래 걸리지. 6제곱계인 64개를 세는 거는 미친 짓이지. 이 정도까지 세만 하잖아. 그 웬만하면 5개로 어느 정도 커트는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어차피 안 센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어차피 못 푸는데. 자, 봐봐. 이제 갈게. 적어도 한 개의 사의 배수를 받는 다음에 얘 오케이, 얘 오케이, 얘 오케이, 얘 미친 짓이야. 내가 봐도 이걸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근데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나도 여기서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게 나는 이걸 냅두지 않아. 절대.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맞춰 온다면 그렇잖아. 한 번도 이거를 냅두지 않아. 근데 문제는 맞춰지 못하니까 이걸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초반부에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그렇게 돼서 결국은 결국은 해당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이 의미가 결국은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취합해보면은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부분집합이 어려운 이유가 부분집합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인데 첫 번째가 이걸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걸로 하는 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 느낌을 따라가는 건 오래 걸리지만 쉬워. 얘가 쉽다고.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얘를 써도 괜찮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거는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아요? 나 이거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필요해. 미친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해서 정리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생각을 토대로 뭘 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좀 그런 차이를 좀 좁혀가는 게 목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다음 시간 진도 들어갈 때 한 번 더 쓰이는 개념입니다. 바로 쓸게.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집합 A의 원소를 써줘야 돼. 외워야 돼. 이거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연산 파트에서 요거는 이제 요 전 단계를 한 번 더 나올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다음 시간에 무조건 자 이거야 뭐야 라고 물어봐. 그때 대답해주면 돼. 오케이 동현? 네. 준비해봐. 네. 자 일단은 원소날법으로 바꿔주는 상태가 필요하니까 8의 약수면은 1, 2, 4, 8 그리고 24의 약수면은 1, 2, 3, 8, 6 아닌데? 5부터 잘못된 걸까? 4, 8, 12,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2의 8제곱개 중에 이 친구에서의 4개를 포함하는 친구니까 2의 4제곱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보이는 숙제는 23쪽까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맥락이 완전히 좀 자리 잡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거든. 근데 미리 경고를 하는 거야. 19번이 어려워. 질문도 해줄 거야, 이거는. 그리고 다 했어요. 똑같이 부활시켜서 이거 질문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올려주셔야 하거든, 일단은. 그래서 꼭 당일날 이어도 한 5시 정도면 상관없어. 어차피 체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8시 반 수업이고 앞에 시간도 분명히 남잖아. 근데 그 시간에만 안 써서 하루만 땡겨 좀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려주면은 체크한 다음에 일단 확인해 줄 테니까 채점까지 정리는 꼭 하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사실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중간고사 대비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수학이 이렇게 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좀 준비는 해주시고 19번은 얘기한 것처럼 도저히 모르겠으면 읽어보시고 풀 수 있으면 푸시고 근데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일단 여기도 써있잖아. 16개의 부분집합. 나는 봤잖아. 개고생하는 거 32개 썼잖아. 그지? 16개인데 뭐 휘파람 불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코드 모르면은 보내주시면 문자 하면은 바로 알려줄게. 이게 문자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